안녕하세요. 시온연구소입니다. 시온연구소 명화로 만나다 세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화가 고흐의 작품을 통해 사고력을 쑥쑥 키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흐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이 고흐라는 작가는 네덜란드에서 1853년도에 그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집안의 분위기 따라 신학 공부에 열중을 하다가 한 27살 정도가 되어서 화가의 길로 들어섰다고 해요. 사실 요즘 저희는 27살이라 그러면은 막 사회에 나가려고 하는 약간 풋내기 느낌이 있지만 1853년도에 27살은 정말 지금 현재 한 40 정도의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그 당시에는 20살에도 결혼하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고흐의 삶이 그렇게 막 풍족하지는 않았던 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풍족하지 않은 그런 어떤 살림살이에서 뭔가 돈벌이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이 그림에 몰입한다라는 것이 아마 고흐가 자신의 어떤 생을 좀 힘들게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이 아닐까 싶은데요. 제가 예전에 이제 이 고흐전을 갔을 때 느낌을 잠깐 이야기하자면, 제가 그날 이 고흐에 대해서 교재를 만들 때쯤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 전시관을 방문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일이라는 생각에 빨리 이거를 빨리 보고 빨리 나와서 나도 좀 자유시간을 누리자, 이런 생각이 되게 강했었던 그런 날이었는데, 제가 이 미술관에 들어가서 이 미술관이 문을 닫을 때까지 밖으로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발걸음을 떼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고흐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이렇게 알록달록한 그림을 부드럽게 잘 표현한, 굉장히 그 당시에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죽고 나서 인정받은 불운의 화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 전시관에 가서 제가 느낀 느낌은 사람들이 고흐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고흐가 그린 그림을 보면서 그 당시에 이 그림을 그렸을 고흐의 마음을 오롯이 교감할 수 있어서가 아닌가, 그런 신비로운 어떤 그런 순간을 경험할 수 있어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생각을 유명한 고흐의 어떤 다양한 작품들을 통해서 한 건 아니고, 저는 사실 그 고흐의 작품들이 쭉 있었지만 그 전에 고흐가 화가가 되는 과정에서 그냥 연필, 석탄으로 끄적끄적한 스케치 형태의 그 그림들이 쫙 그 종이에, 좀 약간 두툼한 종이에 그냥 그날 그리고 싶은 걸 그냥 대충 연필로 색칠 없이 석탄으로 이렇게 스케치한 그런 어떤 그림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 그림을 보는 순간 그 그림 하나하나, 그 붓질 하나하나, 그 연필 그 필감이라고 하나요? 연필의 그 터치감 하나하나에서 이 당시에 고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그림을 그렸는지를 조금 알 것만 같은 그런 순간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고흐가 이런 색칠의 세계의 어떤 그런 화가이다, 빛의 화가이다 라는 그런 어떤 부분보다는 이 고흐라는 사람이 진짜 온 마음을 다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정말 타고난 그림 실력의 소유자였구나 라는 생각을 그 스케치한 그림을 통해서 느꼈고, 그 그림을 통해서 느끼다가 그 옆으로 옮겨가면서 이제 색깔이 입혀지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는데, 그 그림 하나하나 보면서도 이때는 고흐가 어떤 느낌이었나 보다, 이때는 어떤 느낌으로 그림을 그렸나 보다 라는 게 좀 더 마음에 와닿아서 이때 느꼈어요. 이 고흐라는 그림이 사람들에게 주는 이 영감, 뭔가 내가 지금 고흐의 삶을 이 그림 하나를 통해서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하는 이 그림의 완성도,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의 희대에 지금 사람들이 고흐를 굉장히 사랑하게 된 그 결정적인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이 고흐의 그림을 보면 가난한 농부들의 일상이나 힘겨운 삶, 혹은 막 이렇게 벼 같은 걸 추수하는 어떤 그런 들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그렸어요.
많이 그렸고 그걸 좀 사실적으로 그렸고,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 그림에 색을 입힘으로써 이 그림이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느낌까지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려고 했다는 어떤 그런 느낌이 강한 그런 화가의 작품들인데요. 이렇게 화가가 개인적인 어떤 느낌이나 개성을 통해서 그림의 그 온전의 혼을 담는 이런 화가들을 보통 우리가 인상파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상파의 화가들은 대부분 약간 좀 역사나 어떤 신화 같은 데서 그림을 그렸던 이런 도시 풍경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그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인상파의 화가들이 좀 보면은 되게 그림이 좀 이렇게 부드러우면서도, 그리고 좀 친숙하면서도, 그리고 뭔가 좀 예술작품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이렇게 보여주는 화가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고흐가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만 화가로 머물러 있었는데, 그 시간 동안 좀 풍족하지 않았던 자신의 삶, 그리고 잘 풀리지 않는 어떤 자신의 어떤 작품에 대한 어떤 그런 뭐랄까요, 좀 성취감 없는 그런 상태, 이런 약간 불행한 어떤 그런 삶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 어떤 오롯이 그림에만 집중을 해야지만 내가 그 순간에는 아마 딴 생각을 하지 않고 뭔가 버틸 수 있는 힘을 이 그림을 통해서 얻은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림의 색채라든지 뭐 붓놀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붓터치라든지 어떤 윤곽들 자체에서 그 당시의 시대상을 보여주기보다는 그 당시의 고의 혼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죠? 그래서 오늘은 고흐의 작품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오늘 우리가 활용할 어떤 그런 능력은 무엇이냐면, 정보들을 좀 종합을 해서 좀 조직해보는 능력. 주어진 정보들을 합쳐서 여기에서 우리가 추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추려서 좀 약간 분류, 조직해보는 거. 그리고 미루어 한번 짐작해보는 추론 능력. 그리고 우리가 발견한 사실을 적용한 어떤 그런 나만의 생각을 표현해보는 능력, 이런 거를 논리적이기도 하지만 좀 창의적인 어떤 표현 방법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건데, 이 세 가지를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이렇습니다. 고흐의 작품의 색채를 통해서 마인드맵을 함으로써 고흐가 활용한 색의 의미를 추론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이 색채에서 떠오르는 어떤 연상된 어떤 그런 대상이나 느낌을 유창하게 열거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이 색을 반영한 나만의 작품을 진지하게 완성할 수 있다. 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수업으로 가볼까요? 자, 먼저 고흐에 대해서는 아까 앞에서 충분히 알아봤으니까 이 고흐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몇 장의 그림들이 쭉 나와 있죠. 이 그림들을 보시면 이 그림에서 주로 사용한 색깔이 무엇인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까요? 어떤 어떤 색깔을 많이 사용한 것 같은가요? 한번 찾아보세요. 노랑, 초록, 그리고 파랑 보이시나요? 오늘은 이 세 개의 색깔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학기호도 마찬가지고 한글도 마찬가지고 내 생각을 전달하기 위한 어떤 기호, 수단이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색깔이라는 것도 내가 생각하는 느낌, 감정을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에 대한 마인드맵으로 과연 이러한 색깔들이 전달할 수 있는 느낌이나 감정은 어떠한 것인지를 좀 조직화해서 분류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란색의 고가 그린 어떤 작품 중에 노란색을 주로 사용한 그림들을 한번 보면서 이 노란색 하면 떠오르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색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나요? 네, 저는 개나리, 그리고 병아리, 그리고 햇빛, 그리고 금, 요 정도를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잠깐 일시정지를 누르고 친구와 함께 이야기를 해보세요. 자, 그럼 노랑에 대해서 떠오르는 어떤 대상들을 열거를 했다면 그 대상 하나하나를 보면서 왜 노란색을 하면 그게 떠올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전 노란색 하면 개나리가 떠오른다고 했는데 개나리가 떠올랐던 이유는 뭔가 따뜻한 그 봄날에 피는 개나리, 그래서 개나리가 좀 따뜻한 느낌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병아리가 떠올랐는데 이 병아리의 털이 노란색이라서 약간 포실포실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풍성하고 좀 포실포실한 느낌. 그래서 병아리가 떠올랐습니다. 햇빛은 반짝이는 거, 그리고 눈부시는 그런 어떤 모습 때문에 노란색이 떠올랐고요. 그리고 금은 반짝반짝하면서 그게 약간 이제 노란빛을 띠잖아요. 그래서 금이 또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본다면 이 노란색이라는 색깔을 썼을 때의 느낌은 좀 따뜻한 거, 풍성한 거, 좀 포실포실한 거, 그리고 반짝거리고 눈부시는 거, 이런 것들로 종합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초록색도 한번 해볼까요? 초록색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나요? 잠시 일시정지 누르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저는 나무, 그리고 풀, 그리고 새싹, 그리고 신호등,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데요. 나무에서 초록색 하면 나무가 떠오르는 이유는 뭔가 그 신선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렇고, 그리고 또 어린 새싹이 떠오른 이유는 그 어린 새싹의 색깔에서 제가 이게 약간 좀 뭐랄까요, 되게 파릇파릇하다라는 그런 느낌 때문에 초록색이 떠올랐고, 그리고 풀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드넓고 좀 약간 평화로운 그런 느낌 때문에, 풍요롭고 이런 느낌 때문에 풀이 떠오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초록색을 정리한다면 신선하다, 그리고 파릇파릇하다, 그리고 풍요롭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파란색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란색 하면 떠오르는 것은 바다, 물, 하늘, 이런 것들인데요. 먼저 바다라고 하면 탁 트이고 시원하고 그런 느낌이 들고, 물이 떠오른 이유는 좀 고요하면서 좀 차분한 그런 느낌 때문에 물이 떠올랐고요. 하늘은 맑은 느낌, 이런 것들 때문에 떠올랐습니다. 그럼 파란색은 약간 탁 트인 느낌, 그리고 차분한 거, 그리고 시원하면서 맑은 거, 이런 것들이 바로 파란색 하면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네요. 자, 이렇게 각자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에 대해서 마인드맵을 해보고 종합적으로 의견을 합쳐보니 각각의 색깔마다 주는 느낌들이 분명히 어느 정도는 존재한다라는 생각이 들지요. 자, 이번에는 방금 전에 우리가 색깔을 조직화했던 거를 잠깐 떠올리면서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는 3장의 고우의 자화상 그림을 통해서 과연 이 순간 고우는 어떤 느낌으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는지를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가장 많이 사용한 색깔은 무엇인가요? 네, 노란색입니다. 이 노란색으로 자기 얼굴의 대부분을 다 색칠하는 이 고우의 마음속에는 과연 어떠한 심정, 어떠한 생각으로 이 색칠을 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이 고우의 이 자화상 그림을 보면서 저는 노란색을 사용한 걸 봐서
뭔가 좀 새로 태어나는 기분을 갖고 싶지 않았나. 뭔가 좀 따뜻하고 뭔가 좀 희망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이 그림을 그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그림들을 보면 자아상이 조금 어두운데 이 그림은 굉장히 밝게 좀 표현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가끔 이걸 좀 벗어나고 싶을 때 막 희망적인 어떤 생각을 막 하잖아요. 그럴 때 이 고우가 그림을 그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그냥 생각이 닿는 대로, 느낌이 닿는 대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약간 고우가 좀 어두워 보이고 파란색 계통을 많이 쓴 고우의 자아상이 보이는데,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는 약간 우리가 바다 갔을 때에도 약간 평온하다가도 차분하다가도 좀 우울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그림을 그렸을 때 당시에 그 고우는 약간 우울하지 않았나, 뭔가 좀 차분한 상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으로 가장 많이 사용한 색깔이 이제 초록색인데요. 이 초록 색깔의 고우는 뭔가 좀 눈빛도 그렇고 전체적인 어떤 초록색을 통한 느낌도 그렇고 뭔가 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좀 약간 평온한 상태, 뭔가 차분한 상태, 뭔가 그냥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않는 되게 고요하고 좀 조용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빈 종이를 가져오세요. 네. 빈 종이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연필과 지우개, 그리고 오늘은 크레파스나 색연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랑, 초록, 파랑색의 색연필 혹은 크레파스를 가져오세요. 그리고 나서 먼저 오늘 우리가 있었던 일 혹은 어제 있었던 일을 글로 적어보세요. 간단하게 글로 적어보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3장면 혹은 2장면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색연필의 크레파스의 색깔은 노랑, 초록, 파랑색입니다. 이 3가지의 색깔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서 어제 있었던 일을 먼저 글로 적고 그 중에 기억할 만한 장면을 2장면 정도 그린 후에 그 위에 이 3가지의 색깔 중에 골라서 그때 자신의 느낌이 어땠는지를 생각하며 그림을 색칠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오늘의 수업 어땠나요? 이 색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많은 감정과 느낌을 표현할 수 있었다는 것,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뭔가 정보를 끊임없이 받아들이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도 그리고 우리의 머리도 쑥쑥 더 크는 기회가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수업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